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부처분 상대방한테 택도 없는 소리하는 상대방한테 소송제도를 제한 없이 개방하는 것이 곤란하다 선회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그저 처분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거부가 있으면 바로 대상조건 인정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재판 청구권을 최대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소송제도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 두 요청을 최적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접근이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거부가 대상조건 인정받으려면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청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논의가 약 2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학계를 풍미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데 꼭 옳은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기보다 문제가 없으니까 덮고 넘어가는 정리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진짜 이해가 가면 모든 교수님들의 모든 학설의 주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들을 일부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착각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할 수 있겠다는 거 인정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랑 의견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난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 인식에 비추어 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거부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점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먼저 행정소송법상 정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의 문헌 해석상으로는 그냥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대상조건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제도를 제한 없이 개방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점을 적절히 제시한 셈이에요. 거부 처분을 일단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작용을 발령해달라 라고 신청을 했어요. 어떤 시민이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이게 거부 처분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점잖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부 처분 성립과 신청권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이건 전체적인 주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처분 등이라는 처분 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시험장에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법전에 등장하는 처분 등에는 거부, 준하는 작용, 그리고 재결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거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부만 하면 처분 신청을 거부만 하면 바로 대상 적격이 있을 것 같은데 판례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바빴던 거예요. 관사님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공변신이라고 적혀있죠. 이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 거, 국이라는 질문을 하면 공변신이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준하는 행정작용이 되고 다른 말로 행정행위여야 하고 신거국이라고 했죠.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공변신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 판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판례가 던진 이 폭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먼저 대상적 격설입니다.
거부 처분의 성립을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라고 판례가 얘기한 것 같죠. 행정 처분에 해당되려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례의 태도예요. 거부 처분의 성립, 그러니까 대상적 거부 행위가 대상적 결 인정받으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 좀 이따가 볼게요.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주관적 공권론에 의한 행정소송 독일 체계를 모르면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우세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덕분에 이분들이 하는 주장 자체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는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 있죠.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안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소송 요건 갖추지 못했다, 대상적 격 없다, 각하 판결을 하면 사건 줄어들잖아요. 법원에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법 발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 써줘도 좋습니다. 좀 멋있게.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근거를 찾았어요. 행정쟁송법에서, 행정소송법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작위 근거 규정이에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행정소송법의 법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부작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적 결을 인정받으려면 행정청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등장한 게 사실은 신청권입니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으면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대응하잖아요. 당사자한테는 권리가 있고 행정청에는 그 의무에 대응하는, 다시요, 당사자한테는 권리가 있고 행정청에는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그래야만 부작위라는 것이 대상적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부작위와 거부는 쟁송법상에서 역할과 기능이 매우 유사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발령받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발령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거부, 안 돼! 라고 하거나 부작위를 해요. 묵묵부답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의 지위는 같죠? 둘 다 자기가 원하는 처분의 발령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부작위와 거부는 행정소송 체계에서 대단히 유사한 기능을 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겁니다. 부작위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거부에도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자.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판례에 박아 넣었습니다. 거부 처분도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